기름값 많으셨네요. 기름값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름값이 제가 기사 제목을 2개 읽어 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휘발유값 리터당 2,000원 돌파. 운전자들 아우성.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네. 가격 역전. 주유소 입단 등장. 경유값이 참 그건 진짜 깜짝 놀랐네. 이 뉴스는 2008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최근에 나온 뉴스라고 생각하시죠? 2008년에 나온 기사고요. 글로벌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온 기사. 그 전이죠. 아, 그 전이구나. 네, 고유가니까. 그래서 2008년 상반기에 나왔던 네네. 거요. 그런데 일단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 지금이랑 좀 흐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얘기를 뒤에 다시 할 텐데 네. 좀 이런 기사가 왜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를 네네. 나중에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2분기에 정유사들 실적 좋다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SK이노베이션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1,0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니까 2배 난 거죠. S웨일은 9천억 조금 넘게 해서 60%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뭐 다른 데도 다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실적이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뭐 실적이 좋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유가가 계속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큽니다. 이게 유가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는 그 중동하고 많이 더 연결이 영내니까. 그래서 71달러였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113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80% 올랐나요? 쭉 올랐는데 이 유가가 오른다는 게 이 정유사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유가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오르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면 그 사가지고 바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가지고 이제 정제를 해야 되고 그 사서 이게 판매하는 데까지 그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재고 마진, 그러니까 재고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내일 11,000원 되면은 이것도 11,000원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오를수록 그게 조금씩 다 축적이 되니까 재고 평가액은 이렇게 우상향할 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어서 거의 이거는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러게요. 구조가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해서 이제 정제 마진은 사서 이 정유사들이 하는 일이 정제를 시켜서 제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제 마진은 원래 그 원가로 샀을 때 여기 더해가지고 뭐 물류비도 들 테고 인건비도 들 테고 운영비도 들 텐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판매가를 빼면 이제 정제 마진이 되겠죠. 그래서 정제 마진이 좀 중요한데 이 지금 보통 정제 마진이 한 4달러, 5달러, 뭐 6달러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 되면 이게 똔똔이라고 해요. 손익분기점인데 이게 지금 29.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와. 네, 25점. 유가가 워낙 올라서. 네, 그러고 이제 뭐 정제 마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비라든지 수송비라는 거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고 또 고도화 시설 이런 그러니까 시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뭐 꼭 유가가 오를 때 커지는 건 맞지만 아무튼 정제 마진이 그런 것들 다 해서 29.5달러 지금까지 집계해 본 바로는 제일 최대치. 높다, 최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고평가 이익이 없는 거라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고평가 이익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차피 재고평가 이익이 나중에 유가가 떨어지면 그대로 다시 그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뭐 똑같다. 이거는 평가 그러니까 뭐 이익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정제 마진이 좋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좋다. 뭐 이런데 이 말 딱 들으면 어떠세요? 사야 되지. 바로 뭘 산다고요? 주식. 자본가 마인드네. 전 열받거든요. 바로 열받지. 나 진짜. 물가 오른다고. 경제가 이렇게 나라 경제 안 좋은데 자기들만 최대 실적 내고 저 같은 이 서민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게요. 슬프거든요. 그리고 이 물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 근데 물가가 뭐 안 오른 게 없죠. 원래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고 사실 물가가 좀 오를 거라 생각은 다들 했지만 그쵸. 그게 이제
어떤 수요가 많아지면서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 갑자기 전쟁을 나면서 이 전쟁 때문에 또 여파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맞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거를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전쟁 전문가다. 왜냐면 이게 물론 뭐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건 아니지,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불을 지핀 거죠. 특히나 이 유가 측면에서는 이 전쟁 리스크가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좀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가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은 그 공급도 좀 안정이 되고 하니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혹자는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떤 범죄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게 끝나도 쉽게 그 뭐 서방 사회나 이런 데서 그래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는 못 될 것 같고,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게 뒤따를 수도 있을 상황이라서 뭐 쉽진 않은데, 아무튼 물가가 막 오른데 여기 휘발유 가격까지 오른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뭐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 한 2,000 지금 100원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유소 가면 이제 이 말 합니다. 이제 아유 10만 원을 넣었는데도 만땅이 안 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류세를 했는데 계속 이제 인하하고 있는데도 딱히 기름값이 떨어지는 게 체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 주유소에서 받아먹는 건가요? 그 세금 인하분은? 그래서 이걸 제가 구조를 보니까 일단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냐면, 정유사가 처음에 이렇게 팔 거 아니에요. 저 대리점이나 이렇게 나가는 출고가에 일단 유류세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깎여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살 때 이렇게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그 정유사가 대리점한테 팔 때 그러니까 나갈 때 출고할 때 그때 이미 붙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갈 때 정유사에서 나갈 때는 유류세 적용된 게 다 빠지고 나가는 다 거. 빠져야지. 네, 나가는데 이제 뭐 주유소에서는 그걸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은 그 주유소를 갔어요. 갔는데 기름값이 약간 보니까 좀 비싸 보여. 그 원래 그 써놨잖아요. 근데 그걸 교묘히 이렇게 탱크 트럭으로 가려놨더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기계에 보면 단가가 나와요. 근데 기계를 딱 봤는데 단가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운전 안 해서 남편이 이제 그걸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싸다 하고 이렇게 타서 저 남편한테 왜 이딴 데를 왔냐 타라 그랬죠. 이렇게 비싼 데를. 그 남편이 어떻게 아니 그럼 싼 데를. 그래서 직영 주유소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바로 내리기 때문에 이 유류세 인하를 조금 그 체감하기 위해서는 직영 주유소를 가시면 바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주유소에서 좀 체감하기 어렵다, 이거는 다 이제 가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안 되는 건데, 이제 사실 막 물가가 오르면 지금 제일 먼저 욕 듣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를 욕하죠 우리가 보통? 물가가 오른다, 살기 힘들다 이러면 이제 정부를 욕하죠. 그렇죠. 이 정부 왜 물가를 안 잡냐. 게다가 막 우리 전기 요금도 오르고 막 가스 요금도 오르고 이런다니까. 월급은 안 오르고. 월급도 올리지 말라 그러고. 우린 대기업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정부가 욕을 엄청 듣는데, 이제 정부는 자 우리가 유류세 인하해줄게 해서 이제 공을 이제 업계에 좀 넘겼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니까 이제 휘발유 좀 싸지겠지. 자, 안 싸지는 거는 뭐 정유사가 잘못했든 주유소가 잘못했든 너의 책임이야.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유류세 감면을 해줬지만 정유사가 너희 돈 많이 벌었으니 자 횡재세를 걷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짜증날 법한 상황이 사실 유류세 인하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기름값 떨어지겠네, 이게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라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그 가격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가 된다. 이것도 그렇죠.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정부에서는 인하라고 워딩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떨어지는 그대로긴 한데 그렇죠. 이런 상황도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정유사랑 주유소 구조가 좀 어떻게 돼 있길래 왜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될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그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후정산이라고. 그러니까 정유사에서 대리점 가고 대리점 뭐 그렇게 정유사에서 기름 사오잖아요, 주유소로. 네. 그럼 그 주유소들은 이 주유소를 그날 가격에 야 1,500원입니다. 사가세요. 이게 아니라 다 사고 그 월 말에 가격이 책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고 사는 거야, 이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고 사는데 파는 거를 더 싸게 팔았다가 만약에 그쪽에서 아니야 우리 계산해보니까 이번 달 기름이 1,800원이었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1,500원에 샀다가 1,600원 팔았는데 1,800원이라고 사후에 정산을 해버리면 200원 손해잖아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사후 정산 시스템이 옛날부터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70% 정도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정유사의 갑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 이렇게 들여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결론은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이거를 바로 느낄 수 없는 게 이 사후 정산 제도 때문에 개별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는 그 주유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데 가격을 급격하게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주유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또 그거 뭐 클리어하게만 하진 또 않잖아요. 뭐 또 예를 들면은 물 섞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주유소 보면 막 가격 엄청 비싼 데들이 있어요. 유독. 뭐 무슨 뭐 고급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그냥? 말고도 그냥 어떤 동네 가면 그냥 비싸. 네네네. 대표적인 예가 국회 앞에. 맞아. 법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유소는 비쌉니다. 맞아. 여기 여의도 네. 저기 나가는 데도 네, 그쵸.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이 주유소들은 그러네. 그거랑 똑같이 비싸게 받아요. 또 이게 또 다른 동네 가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 여의도가 기름값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주위 식당도 좀 비싼데 이 비싼 이유가 그렇죠.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조금 뭐 사족이지만 제 사회생활 첫 그 직장이 주유소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요? 네, 제가 주유소에서 일했는데 그 주유소는 주유소 중에 이렇게 저는 창원공단에서 왔으니까 공단 앞에 딱 줄 지어 있는 주유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길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블럭마다 이렇게 주유소가 있거든요. 거기 주유소는 무조건 비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개별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 공단에 있는 입주해 있는 그 큰 회사들의 법인차에 넣기 때문에 만약에 2,200원이다 치면 좀 깎아주는 거지. 그래서 2,100원에 계약을 하고 그 대신 우리가 뭐 한 달에 얼마를 넣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페이백을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팁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그 공단이나 이런 근처에서는 이 주유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유소도 자기 이 개별 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략들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주유소가 다 착하다. 그래서 정유사가 이걸 다 개선해주면은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개별 소비자한테는 이게 가격이 체감할 수 없는 이런 이유들이 살짝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류세가 인하돼도 체감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뱉어내.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횡재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횡재세가 도입된 국가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는 지금 횡재세를 도입하려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러니까 정유사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정유사들이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남한테 좀 뺏어서 오면 좋다라는 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정유사들도 살짝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코로나 때 정유사가 1년에 막 5조씩 손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봤을 때 그러면 그거를 보전해줬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건데 그럼 잘 될 때 내가 그만큼 못 번다면 굳이 내가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있겠네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런 세금 횡재세 같은 거 걷게 되면 그럼 정유업계에는 누가 투자를 할 건데
그 아까 고도화 시설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제 시설도 이게 한번 지어놓고 오래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가동을 해야 되는 연차 길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설비는 다 크잖아요. 그쵸.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특히나 지금처럼 사실 정유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배터리 나오고 그런,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횡재세까지 부과한다는 게 업계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서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고요. 뭐, 은행도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은행도 막 그러잖아요. 막 이자 장사로 뭐 돈 벌었다. 네네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정부에서 하는 말씀들이 이제 이거를 뭐 투자자들은 당연히 배당을 많이 줘야 된다 이거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 소상공인분들 대출을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20년 동안 뭐 좀 뭐 만기를 연장해 준다거나, 네네네. 이게 사실 은행이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유사에서의 어떤 이 관치랄까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특히나 정유 사업은 뭐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게 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정유 사업을 많이 일부러 좀 키웠고 국가 사업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엄청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정유 수출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유사들이 버는 돈의 절반은 수출을 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공급 과잉, 그러니까 정유된 기름만 봤을 때 공급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유사가 없는 나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정유를 해서 또 갖고 와야 되니까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국내 그쵸, 산업을 뭔가, 위해서 정유를 해서 비싸게 기여한다, 이런 수출을 안 하고 우리 일단 국내에 먼저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왜 때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딱 봤을 때 저는 사실은 횡재세를 도입하기에는 이 시장 원리랑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7월 1일이잖아요. 네네. 지금부터 지금 담합 조사를 그래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 그리고 뭐 정유사들이 담합을 한 게 아니냐 이걸 들여다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2008년도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똑같이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이 정부가 공청회를 여니 뭐 공정위가 조사를 하니라는 뉴스들이 2008년에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유사들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그 특별 기금이라는 걸 조성해요. 그래서 1,000억 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그 제재 없이 우리가 이제 1,000억 조성할 테니까 넘어갑시다 해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야권에서는 횡재세가 안 되면 기금이라도 조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 기금은 이제 그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이게 좀 여기서 조금 더 애매하네.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 기금은 마련되지 못했어요. 그래요? 1,000억이 2008년에도? 1,000억이 다 못 만들어진 게 일단 기금을 합의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 기금이 1년 뒤에쯤에 첫 해가 걷어들여졌는데 2008년도 하반기부터 유가 급락하거든요. 130불 이랬는데 갑자기 한 50불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2008년도에 그렇게 상반기에 좋았다가 GS 칼텍스가 2008년도 마지막까지 회계를 다 해보니까 27년 만에 첫 적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정유업계는 이렇게 많이 되는 산업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다고 해서 당장 내일 유가가 박살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재고평가 이익이 다 손실로 가버려서 똔똔이 되는 거고 다시 힘들어지는데 이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1,000억 모으기로 한 거를 3년 동안 나눠서 했는데도 1,000억을 다 못 모았어요. 그래서 손이익의 뭐 1,000억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텐데. 순이익의 1%를 모으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009년도에도 SOL이 뭐 영업이익이 80% 줄고 계속 줄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저유가를 막 가거든요. 그래서 못했고 제가 근데 그래서 좀 예견을 해보면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아마 기금을 조성한다고 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같은데 모르겠어요. 유가가 이렇게 받쳐줄 수 있을지 그건 좀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우려라고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박진 기자도 얘기했지만 높은 물가로 인한 이 어떤 피해를 정부는 우리는 뭐 유류세 인하하고 할 거 했다. 그러니까 기업들 너네가 이제 나서라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의도였다면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은행에서도 좀 이슈가 되는 게 약간 그 금감원장 새로 오고 나서 그리고 또 특히 은행 그 감독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금 은행들 너네 대출 금리 내려라. 이게 왜냐하면 물가가 높아서 이 금리 인상하면 원리금리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은행 탓으로 뭔가 돌리면서 이제 본인들은 좀 책임을 좀 상쇄하려는 그런 느낌이 방금 말한 이 정유사에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첫 번째로 시장 원리에 네. 조금 반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이게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의도를 하진 않았겠지만 이게 기업들의 뭔가 좀 너무 강하게 이거를 고통 분담을 하자라는 걸로 나가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또 물가를 과연 잡을 수 있는 왜냐면 또 높아질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게 기름값이란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 이 얘기도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유류세를 인하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름을 더 쓸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 그러면 수요가 그러니까 원래 공급 수요는 이게 같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물론 기름이라는 게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 필수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공급과 수요가 조금 맞춰져야 되는 게 이제 가격 역할인데 뭐 그런 식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가격을 조정하면 뭐 집에 한번 있을 사람도 한번 더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또 기름이 소요가 늘어나서, 또 기름값을 받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자본가 허 기자님 1,000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라는 말. 아니 그러니까 정유사들 이익이 수조 원이 되니까 네. 그 정도면은 뭐 어쨌든 자본가 아무튼 뭐 오늘 얘기가 짧았네요 저희가 주제 그러게요. 하나씩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딱 깔끔한데 발치기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 이게 1시간이 적당한지. 왜냐면 이게 1시간 반을 하면은 확실히 좀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어떠세요? 좀 그런 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많이 짧은 것 같네요. 그래도 한 시간도 못했는데. 아 근데 허인영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이 좀 빨라가지고 근데 의도적으로 좀 말을 늦게 하더라고요. 아 저요? 아, 그런가? 생각하는 척하고 네, 이러면서? 생각하는 척하면서 얘기하더라고. 나 완전 갑자기 땀이 랩했는데. 나네. 뭐 더 얘기할까요? 무슨 네,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뭐 얘기할게. 네.